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경기부양책을 연방 예산안에 부착해 11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11월 실업률이 6.7% 하락했으나 일자리 증가가 24만 5천 개에 그치고 있어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미국에서 내년 4월 초까지 52만 명이 사망할 거란 발표가 나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배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개정된 시민권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9 패키지가 11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처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12월 시행이 보다 확실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중소업체 PPP 지원은 재개되는 반면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로 1차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은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무려 8개월이나 끌어온 코로나9 패키지가 총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 연내 시행을 위해 탄력과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코로나9 패키지를 11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연방 예산안에 부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putting a COVID package on the omnibus bill. They've made great progress. More needs to be done.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일 이전까지 연방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코로나9 패키지를 부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연내 시행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에다가 일부 특정 예산을 추가한 옴니버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코로나9 패키지도 부착시켜 11일 밤 11시 59분 이전에 최종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코로나9 패키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이 대체로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인당 $1,200씩 제공하겠다고 양당의 최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모두 약속해온 직접 지원은 새 행정부와 새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내년 2월이나 3월로 미뤄지게 됩니다. 12월 26일이면 모든 연방 지원이 끊어지는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내년 3월 말까지 지원되지만 주당 $300로 1차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중소업체들은 재개되는 종업원 급여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2차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수개월간 고집해온 2조 2천억 달러를 포기하고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지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고 코로나 백신이 12월 중순부터 접종에 돌입하는 등 두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은 대통령 후보들과 양당 지도부, 양당 상하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해왔으나 선거 전과 같은 표심 잡기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양당 타협을 위한 총규모 낮추기를 위해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6.7%로 더 내려갔으나 일자리 증가가 24만 5천 개에 그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 달 고용 증가가 61만 개에서 24만 5천 개로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어서 코로나 사태 악화에 따른 미국 경제의 이중 침체 조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고용과 경제 성장도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6.7%로 전달 6.9%에서 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업률 하락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덕분이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선 2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의 61만 개 증가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속 둔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과 건축업이 각 2만 7천 명씩 늘려 비교적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매업에서 3만 5천 명이나 줄인 반면 도매업에선 1만 명을 늘렸고
수송 저장업에서 14만 5천 명이나 대폭 증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올 연말 대목에선 매장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옮겨가 고용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6만 명이나 늘렸으며 헬스케어에서도 4만 6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선 3만 1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인구조사의 종료로 8만 6천 명 줄였고 주정부는 제자리, 로컬 정부에서는 1만 3천 명을 감원해 이를 합하면 9만 9천 명이나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자택 대피령과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취하고 나서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되자 고용시장도 더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하루속히 시행돼야 대규모 실직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팬데믹 이전의 3.5% 실업률로 되돌아가는 시기는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내년 4월 초까지 미국에서 52만 명이 사망할 거란 예측이 나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대에 따르면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사망자 감소 효과가 11,000명에 불과할 거라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미국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과 폐암을 앞지른 결과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최대한 빨리 배포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초까지 코로나로 숨지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선 하루 감염 20만 명, 입원 10만 명, 사망 3천 명을 넘는 최악의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사망자 예측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의대는 내년 4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53만 8,89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출시를 조건으로 사망자 모델을 분석해봐도 내년 4월 1일까지 코로나로 숨지는 사람은 모두 52만 7,7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의대 측은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을 채택하면 사망자가 6만 6천 명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 방송은 백신에 따른 사망자 감소 효과가 11,000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워싱턴 의대가 발표한 모델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고 백신이 빠르게 출시돼도 사망자를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의대 측은 또 미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주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의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11,820명으로 허혈성 심장병 1,724명, 폐암 3,965명, 만성 폐질환 3,765명, 뇌졸중 3,643명보다 많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된 제품을 어떻게 배송하나입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따른 2차 배송 대란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UPS는 택배 수요 폭증으로 나이키와 갭, 메이시스 등 6개 업체 소포 픽업을 중단하라고 근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배송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은 최소로 잡아도 108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진행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역시 21.6% 증가한 9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쇼핑업계의 환호는 배송업계의 우려로 연결됐습니다. 당장 집마다 배송해야 할 제품들이 산더미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따른 2차 배송 대란도 문제입니다. 미국 메이저 물류업체 UPS가 나이키와 갭 등 일부 대형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운송 제한을 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택배 수요 폭증으로 회사 배달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UPS는 사이버 먼데이에 나이키, 갭, LL빈, 핫토픽, 뉴에그, 메이시스 백화점 등 6개 업체 소포 픽업을 중단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업체 세일즈포스닷컴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달까지 휴가 시즌에 몰려있는 출하량은 전 세계 출하 능력의 5%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수치로는 7억 개의 물건이 배송 지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업계는 쌓인 배송품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배송 인프라를 넓힐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수기에 텅 빈 창고를 유지할 능력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NB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쇼핑 기대치를 관리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소비자들에게 배송 지연 가능성을 알리고 배송 일자를 여럿으로 나누려는 움직임입니다. 실제 캐주얼 브랜드 기업 아베크롬비앤피치는 12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문할 것을 공고한 상태이며 가구 체인점 웨스트엘름 역시 고객 이메일을 통해 선 주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UPS와 경쟁사인 페덱스도 올해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커지자 배송료를 일제히 인상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번 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바뀌는 시민권 문제는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인데 시험 문제 중 무려 60%가 교체됩니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어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인 우리 한인들에게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민권 시험 수준을 높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개정판이 전격 적용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총 128개로 많아지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출제하는 총 문항수도 현재의 10개에서 20개로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10개 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통과 기준 60%는 그대로 유지되나 기존보다 늘어난 12문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청자 또는 20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지난 2019년 7월 발표됐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 1일 이전인 신청자들은 현행대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덧붙였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민당국은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 조치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소양을 높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민단체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장벽을 높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를 다룬 시빅스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험을 준비하며 미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답식 정답보다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늘고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진 데다 일부 문제는 정치적 색채도 띠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미 상원 의원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기존의 답은 해당 주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개정판에선 정답이 해당 주의 시민들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의회 의석을 위해 이민자들을 인구조사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개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 고문이었으며 이민지원단체 국경 없는 이민의 공동 창립자인 더 그랜트는 트위터를 통해 새 시험이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존 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시험권 시험 시간이 늘어나 담당 심사관들이 일정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인터뷰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